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땅을 파요. 땅이 무르고 되게 약할 때, 녹았을 때, 이제 겨울에서 봄철로 갔을 때, 이 삽을 땅 속에 박으면 누구나가 땅을 쉽게 팔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삽이 잘 들어가요. 예. 근데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이 되면 땅이 얼어붙습니다. 이 삽이 들어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삽을 아마 길바닥에 던져버리고 땅을 파는 일을 중단을 할 겁니다. 지금 딱 어찌 보면 현재 상황이 딱 그렇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직장을 선택하고 특히나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 땅을 팔 때 내가 이 땅을 왜 파야 되는지 땅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군중 심리에 의해서 땅을 파신 분들도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목적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 벽이 딱딱해지면 딱딱해질수록 이 곡괭이에 들어가는 힘도 적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땅을 파실 의지가 없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 그분들이 돌아서서 가면 갈수록 남아서 땅을 파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자산을 획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은 대중이고 기관들은 OTC를 통해서 바이낸스 OTC, 코인베이스 OTC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용히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먹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물밑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걸 어떻게 확신하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뉴스 나오는 거 보세요. 중간중간에 이제 해킹 사태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꼭 이럴 때 있잖아요. 해킹 뉴스가 나와. 그리고 바이낸스에 무슨 문제가 생겨. 항상 이럴 때 생겨. 꼭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25,000달러 언저리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졌다가 26,000달러까지 올라. 그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가뜩이나 이제 터진 멘탈을 더 흔들게 만드는 거죠. 그거죠 뭐.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정부를 바라면서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정부 탓을 되게 많이 하는 분들 많은데 정부는 국민을 잘 살게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떤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부가 하는 정책이 모든 역대 이래로 모든 정책들이 국민을 궁극적으로 잘 살게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앞으로 변할 것 같으신가요? 부익부 빈익빈은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전 세계는 흘러가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거든요. 어저께도 제가 이런 표현 썼는데 삶의 난이도가 곱하기 두세 배는 더 올라갈 거다. 지금 가도 같을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뉴스가 100%를 다 말해주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특히나 이제 미중 문제에 관해서 앞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미국은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뭐 어떻게 할 것 같지만 이면에서는 다 암암리에 다 서로 그쵸? 화웨이 때부터 해가지고 뭐 제대로 그죠? 압력을 행사를 했나요? 이게 다 자본의 커튼 뒤의 그림자들이 커튼 뒤의 세력들이 다 뒤에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아니면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그러는데 코인 시장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런 거에 비하면 코인 시장은 진짜 잔잔바리 이슈거리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목을 메고 있지만 희귀광물 틀어진 중국 수출 통제 회의 첫 개최 미 겨냥한 듯. 아니 중국은 이런 식으로 하고 미국은 또 다른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반도체에서 너네 죽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실제로 벌어졌냐는 거지. 예. OKX 글로벌 CCO 내년 3월이나 6월 홍콩 라이센스 취득 예상. 요즘 들어서 홍콩하고 싱가폴 관련해서 이런 거래소들이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게 일어나잖아요. 유로존에 있는 어떤 회사들도 계속해서 지금 싱가폴이나 이런 데 라이센스 그런 걸 이제 받기 위해서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전통금융과 엮어서 조디아 커스터디인가? 그 뉴스도 어저께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바로 사실 그런 거죠. 그런 일들이죠. 비트파이넥스 대차대조표의 비트C 보유 그리고 비트파이넥스의 자매 회사인 테더는 글로벌 11대 비트코인 보유자로 알려져 있다. 근데 작년에 뉴스가 한쪽으로 틀면서 빗비넥스랑 USDT를 한쪽으로 몰았죠.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엄청나게 줬었죠.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동아시아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FDUSD인가? FDUSD라고 이제 바이낸스에서 본격적으로 찍어내려고 하는 그것도 보시면은 어디 색깔이 되게 진하냐면 홍콩 색깔이 되게 진해요. 홍콩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일국양제 하에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국가에 있는 특정 금융회사가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내는 거를 보조를 하고 있어요. 바이낸스랑 같이. 그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 중국이 실제로 가상자산 시장에 관해서 개입이 전혀 없을까? USDT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렇게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내가 투자한 코인에 있어서도 ETF까지 봐야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말고도 그러면 ETF까지 보는 거죠. 뭘 중간에 땅을 파다 말어. 땅을 끝까지 파야지. 한번 시작 칼을 뺐으면은 끝까지 해야죠. 뭔가 일을. 아니 자격증 공부를 했으면 자격증 딸 때까지 끝까지 해야지. 아니 선생님 되기로 임용고시 치면은 임용고시 통과할 때까지 끝까지 해야지. 중간에 하다가 관둔한이 있어도 죽도 밥도 안 돼서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끝까지 뭔가 내가 하고 있으면 끝까지 봐야지. XRP도 뭐 소송이 있으면은 소송이 뭐 이러네 저러네 뭐 중간에 항소 튀어나와서 이러네 저러네 하는데 아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과연 끝까지 전 세계 중앙은행들하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를 눈뜨고 끝까지 지켜봐야죠. 테더 CTO 테더 725억 원의 미국 국채 보유 전 세계 22번째. 또 어느 순간부터 USDT를 막 옹호하는 미디어가 이렇게 나와. 이러면 또 USDT 괜찮아. 2022년에는 USDT 망하고 이제 중국 바이낸스 망하는구나.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구나.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대중 통제라는 게 참 쉽구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정보를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고 중심을 잡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뭔가 선택을 하는데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고 아니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지 누가 뭐 떠들면은 선택을 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거 하고 아니 이러려면은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정답이지 않을까요? 저는 코인 투자부터 하다못해 내 직업 선택부터 내가 뭐 집을 사서 이사 가는 거 내가 사람을 만나는 거 다 전부 다 이 이치가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클레이튼 오지스와 맞선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 강화 협력. 아시겠지만 진짜 괜찮은 코인이에요. 클레이도. 네. 여기가 10월에서 11월에 아마 카카오가 대규모의 아마 중대 발표를 할 겁니다. 이 시점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X 관련해서
중대 발표한다는 얘기 한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랑 아마 겹치는 시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그래서 시장이 주춤주춤하지만 어쨌건 클레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쭉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뉴스도 세계 주요 거래소 30% 이상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 제공 계획 없어. 이것만 보면은 되게 부정적이죠. 근데 이 얘기를 반대로 해석해 보면 주식 거래소의 70%가 향후 가상자산 거래 계획하겠다는 얘기예요. 29개 거래소 중에, 주식 시장 중에 10개 거래소 빼고 나머지 19개 거래소는 대표적으로 이제 나스닥 포함해서 이 코인 시장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예요. 받아들이고. 아니,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70%가 가상자산 시장을 열어주겠다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금 에? 발 뻗고 그냥 주무시면 되지. 발 뻗고 주무시고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자산 늘어나 있어요. 문제는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시로 시세와 내 투자한 잔고를 확인하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아니, 계속 확인한다고 그래서 하루에 100번 확인한다고 그래서 100% 올라가나요? 더 불안한 심리만 더 극대화되지 아닌가요? 지금 현재 상황에.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투자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코인 투자는 특히나 극대화돼서 내가 뭐 100배 수익을 먹겠다, 10배 수익을 먹겠다, 최소한 내가 뭐 100만 원 투자하면 1000만 원 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마이너스 80% 났다, 마이너스 90% 났다 이러면 막 아둥바둥거려. 아니, 곱하기 1000배, 예를 들어서 이제 10배 수익 나는 거는 당연한 거고, 내가 마이너스 90% 투자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수익 난 거는, 이거는 비정상인가요? 그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런 거 보시면서 저는 좀 그런데, 예. 아니, 요 10배 먹을 까고 했으면은 요것도 견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시점에? 아니, 그리고 근거가 있으면은 DCG 뭐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그리고 거기다가 뭐 ETF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근거 자료가 충분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DCG는 나스닥이 버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마스터카드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스닥이 나머지 50%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의미인데, 나스닥이 어떤 데인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게 성립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이제 CME도 마찬가지로 뭐 우회적으로 파생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덱스를 만들고 관찰을 계속하고 코인 리스트를 업하고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CBOE는 EDXM하고 똑같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뭐 요거 내놓고 USDC만 얹어서 이 5개만 지금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과연 EDXM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근데 사람들은 비트코인 캐시와 라이트코인을 별거 없다, 한 일이 없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얘기를 하지만, 과연 왜 EDXM은 이들 코인을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아무런 지금 눈에 보이는 호재거리가 없는데 왜 지 혼자 이런 하락장에 왜 올랐을까? 과연 이 친구의 결론은 어떻게 날까? 그러니까 기준을, 개인의 눈높이의 기준이나 개인들이 볼 수 있는 뉴스거리의 기준을 삼기보다 기관 투자가들이 왜 이런 식의 선택을 했을까의 기준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제가 100번도 더 얘기한 것 같아요. 나스닥은 참고로 이제 DCG의 투자자인데, 여기 보면 주식, 옵션, ETF, 뭐 뮤추얼 펀드, 상품, 뭐 기타 등등 커런시, 선물, 뭐 글로벌 마켓 해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크립토 커런시 카테고리가 여기 쭉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그들이 이제 관찰하는 코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그것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지금 뭐 항소에 말려 있는 XRP. 자, 이제 뭐 저는 끝판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예, 그 본인이 본인 복을 차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눈앞에 이제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라이트코인 XEM, XLM, 스텔라 루멘, 이오스 사람들이 이거 뭐 개발하는 거 있냐 막 이랬는데 얼마 전에 일본에 최초로 들어갔죠. 일본 한계거래소에 상장했다는 의미는 추후에 다른 거래소도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여력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밀고 있는 대표적인 중국 코인 네오, 그리고 아이오타, 그리고 익명성 코인인 대시코인 있고 모네로 코인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익명성 코인 왜 여기서 관찰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안 좋아하는 트론이라는 이 코인 있어요. 그리고 테조스, 도지코인, 밈코인이 다 망한다고 얘기하는 이제 도지코인. 일론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도지코인을 밀고 있어요. 자, 대중의 시각이 맞을까? 아니면 기관이나 세력의 시각이 맞을까? 이거를 보자는 거죠. 자,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비체인, 자, 테더, BNB 코인. BNB 코인도 뭐 증권성 시비에 말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죠. SEC에서 증권형 시비에 말린 코인들은 전부 다 끝날 거야. 여기 에이다 코인도 있잖아요. 이거 나스닥에서 지금 관찰하고 있는 코인들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날지 저도 이제 궁금하네요. 자, 그리고 하나은행 빚고 디지털 자산 수탁 사업 진출 위한 모듈 체결. 자, 여기 보시면은 재미난 일들이 이제 서서히 이거는 뭐 내년 말에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건 은행이 가상자산을 막고 우리가 돈을 맡기고 이자를 받듯이 이 사업을 한다잖아요. 더 이상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도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논의에 참여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가지 상황이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오픈을 했죠. 네, 인도 같은 경우도. 자, 중요 시점으로 이제 점점 들어가고 위메이드, 대중들의 뒤통수를 크게 쳤던 위메이드. 그러나 수많은 대중들이 뒤통수를 맞고 소송에 걸었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만 계속 이제 시장에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자산 시장이 이래요. 장영국 각 블록체인 상호 연결의 초거대 생태계 이룰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중간에다 두고 종합금융 서비스, 종합금융 플랫폼으로서 슈퍼 앱으로서 좀 게임 시장에서 좀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건 위믹스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업비트 상장까지 일관된 소신으로 밀어붙이시면 분명히 결론안을 도출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업비트에서 위믹스가 상폐된다는 뉴스를 보고 그리고 그 뉴스를 보고 수많은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떠들었죠. 끝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손절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손해본 분들이에요. 근데 업비트에 재상장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업비트 만약에 재상장되면 가격은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어느 시점에 분명히 상장할 텐데 클레이도 그렇고. 자, JP모건 달러와 석유 시장 내 영향력 약화, 부분적 탈달러. JP모건이 공식적으로 이게 사실 가장 큰 트리거 포인트였어요. 네. 달러 거래를 이게 전 세계에서 이 페트롤 달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린 거죠. 이 산유국들이 오페크가 달러에서 돌아서서 이제 다극체제 브릭스 쪽으로 전향되면서 사실 시작은 이때서부터였던 거예요. 근데 탈달러의 진짜 가속화는 브릭스 공동통화 발행 시작 후부터가 되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는 전초 단계가 현재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브릭스 내에 있는 개별적인 국가들이 구성원 국가들이 서로 영목화폐를 통화를 수합하고 이제 CBDC를 발행하면 CBDC 교환 거래가 있을 거고 CBDC 인프라망이 스위프트 2.0으로 깔리면 그 이후에 공동통화를 중간에서 뽑아내기 시작을 하겠죠. 이런 단계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블 코인 CBDC와 가상자산이 같이 어우러지는 어떤 새로운
금융 경제가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CBDC는 뭐 가상자산과 적대적인 관계야. 이게 아니라 상생의 구도. 그냥 말 그대로. 예. 비트코인 마켓을 살찌우는 가상자산 시장을 살찌우는 스테이블 코인, CBDC 뭐 이런 구도가 정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개를 이제 보여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기준을 잡으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잘 이렇게 집중해서 하시면은 분명히 아마 좋은 결과들 다들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멘탈 관리 잘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거는 보지 마시고 끝까지 달리세요. 끝까지 결승점까지 끝까지 벽이 허물어져서 그 벽이 허물어져서 내가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땅굴을 계속 파야 됩니다. 곡괭이질을 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